안녕하세요, 클로카 김도우입니다. 2025년 워치스 앤 원더스 파르미지아니 부스 앞에 와 있습니다.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는 현존하는 천재 보건가이자 워치메이커 미셸 파르미지아니가 창립한 브랜드로 스위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는 청담동에 위치한 독립시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컬렉터스 하우스에서 취급하고 있죠. 아직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스위스 시계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100%에 가까운 제조율을 지닌 매뉴팩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대부분 파르미지아니한테 공급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대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브랜드이고 비밀이지만 이미 공공연히 밝혀진 브랜드만으로도 이 파르미지아니가 얼마나 대단한 브랜드인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시계산업 관계자들과 컬렉터들에게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창립자 미셸 파르미지아니는 현재 브랜드 내에 직급이 있지는 않습니다. 명예회장, 명예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1950년생인 그는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 조금은 쉬어야 할 때이기도 하고요. 지금 CEO의 표현으로는 우리를 지켜봐주는 옆집 할아버지, 아저씨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신제품이 기획이 되거나 신규 무브먼트, 기술 개발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미셸 파르미지아니를 찾아가서 의견을 구한다고 해요. 그만큼 현재 그의 영향력이 남아있기도 하고 본인이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기획은 별로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스위스의 많은 브랜드가 창립자가 브랜드를 이탈한 후 브랜드의 방향이 바뀌거나 브랜드가 사실 극단적으로는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봐왔는데, 이런 지금 파르미지아니 운영 방식은 브랜드 세대 교체의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파르미지아니를 현재 이끌고 있는 건 2021년 브랜드에 합류한 CEO 그리도 테레니입니다. 시계업계에서 20여 년간의 경력을 쌓은 그는 지금 파르미지아니의 전체적인 스타일, 컬렉션을 재정비하면서 지금 브랜드를 그 어느 때보다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기존의 컬렉션을 대부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한 톤다 PF 컬렉션이 대표적인데요. 새롭게 탄생한 톤다 PF 컬렉션은 요즘 시계 시장에서 가장 유행하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워치, 일명 럭셔리 스포츠워치 디자인일 뿐만이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우아한 디자인, 절제된 미, 그리고 세심한 디테일까지 스포츠 시크라고 표현하는 디자인의 최정점에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톤다 PF 컬렉션의 디자인을 기본으로 파르미지아니는 전통적인 워치메이킹의 기능을 현대적인 방식에 맞춰서 재창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파르미지아니의 신제품과 부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Watches and Wonders 25 from Parmigiani Ferrier. We are here to showcase our creations this year and to continue to craft this beautiful private luxury for non-ostentatious connoisseurs, and I invite you in to see the novelties. 파르미지아니 부스를 살펴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미학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눈에 띄는 오브제나 튀는 컬러는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편안함,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 그리고 기술적인 열망, 그런 것들을 약간 표현하기 위한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보입니다. 안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파르미지아니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한 열기구가 있는데, 그 배경 컬러는 올해 메인 신제품인 토릭의 하늘색 모닝블루 컬러에서 해가 막 뜰 때와 지기 전까지 가장 따뜻한 색인 골든 아워까지의 색을 표현한 전경입니다. 자, 그럼 부스에 전시된 시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파르미지아니의 주인공이죠. 브랜드 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토릭 컬렉션의 신제품입니다. 먼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온 토릭 컬렉션의 첫 번째 스몰 세컨드 모델이고, 왼쪽이 올해 신제품 퀀티엄 퍼펙추얼, 영어로 퍼펙추얼 캘린더 모델입니다. 첫 번째 플래티넘 케이스의 하늘색을 표현한 모닝블루 다이얼과 로즈골드 케이스의 가장 따뜻한 하늘색을 표현한 골든아워 다이얼 두 종류로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벽면은 현재 파르미지아니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톤다 PF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디스플레이에는 톤다 PF 스포츠, 톤다 PF 스포츠 크로노그래프 모델 사이로 신소재 서맷을 사용한 신제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 옆칸으로는 현재 톤다 PF 컬렉션의 플래그십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뚜루비오, 그리고 또 하나의 플래그십 모델인 스켈레톤 모델 새로운 컬러 슬레이트 그린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톤다 PF의 디자인에 혁신적인 기능을 더한 톤다 PF GMT 라트라팡테, 그리고 미니트 라트라팡테, GMT 라트라팡테의 새로운 컬러 베르자사카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칸 옆으로는 시계 애호가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신제품이죠. 케이스 지름을 42에서 40mm로 줄이고 데이트 윈도까지 없앤 새로운 크로노그래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토릭 컬렉션에 신제품이 등장했습니다. 토릭은 창립자 미셸 파르미지아니가 브랜드 설립 후 처음 선보였던 유서 깊은 컬렉션의 이름으로 이를 기리기 위해 새롭게 부활한 토릭 컬렉션은 굉장히 고정적인 디자인과 절제된 미가 특징입니다. 특히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핸즈와 인덱스, 다이얼, 무브먼트까지 대부분의 파트를 골드로 제작해 더욱 특별함을 기렸죠.
특히 작년에 처음 등장했던 스몰 세컨드 버전은 첫 공개 당시에는 사진으로 다소 심심해 보인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실제로는 파스텔 톤의 절묘한 다이얼 컬러와 달걀 껍질 같은 표면 질감, 기둥을 채워 넣은 듯한 널링 베젤, 그리고 균형 잡힌 디자인과 케이스 어느 각도로 보아도 유려한 라인 등 사진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높은 디테일 때문에 큰 찬사를 받았죠. 덕분에 실제로는 굉장한 존재감을 과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이얼에 보통 3개, 4개의 서브 다이얼을 두는 일반적인 퍼펙추얼 캘린더와 달리 중심에서 약간 내려온 위치에 2개의 서브 다이얼을 두고 4가지 달력의 정보를 담아냈습니다. 덕분에 다이얼은 충분히 여백을 확보해 깔끔하고 다소 심플해 보이기까지 한 절제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상대로 실무는 전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레인 처리한 다이얼의 질감, 그리고 서브 다이얼의 단차와 다이얼 외곽의 곡선 부분, 이로 인해 느껴지는 입체감이나 그림자 덕분에 사진과 실물이 사실 이렇게까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는 아마 작년 토릭 스몰 세컨드를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지름 40.6mm, 두께 10.9mm의 케이스를 돌려보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솔리드 골드 브릿지, 그리고 그 표면에 브랜드 특유의 코트드 플러리의 패턴을 새긴 무브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토릭 스몰 세컨즈에 탑재한 핸드 와인딩 칼리버를 베이스로 퍼펙추얼 캘린더 모듈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겉모습은 동일합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골드로 제작한 라트라팡테 핸드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이후 두 번째로 상단의 2개의 배럴 사이를 보면 창립자 미셸 파르미지안의 사인이 보이는데, 이건 그만큼 특별한 칼리버라고 볼 수 있는 증거죠. 아쉽게도 지금 박람회 현장에서도 퍼펙추얼 캘린더의 구조나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브 다이얼의 위치, 그리고 각각 동축으로 2개의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모듈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플래티넘 케이스와 로즈 골드 케이스 모두 각각 50개 한정 생산합니다. 톤다 PF 플라잉 뚜러비온과 함께 또 하나의 플래그십 모델인 톤다 PF 스켈레톤에서도 새로운 컬러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거의 모든 브랜드가 다이얼을 생략하고 무브먼트를 그대로 드러내 구조적인 미를 자랑하는 스켈레톤 모델을 보유하고 있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모델에 비해 신기해 보일 확률이 높고 그만큼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다만 스켈레톤 모델은 그 브랜드가 지닌 설계 기술, 그리고 마감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하이엔드 브랜드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장르입니다. 톤다 PF 스켈레톤의 새로운 컬러, 슬레이트 그린은 일반적인 다이얼 컬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레커나 에나멜 등 어쨌든 칠을 하는 다이얼과 달리 세틴 피니쉬를 한 금속 표면에 직접 색을 입혔기 때문에 금속 특유의 반사랑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조명과 시계의 각도에 따라 매번 색다른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가격적인 접근성도 꽤나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쉽게도 이 멋진 컬러의 톤다 PF 스켈레톤은 50개 한정판으로 선보입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파르미지아니의 톤다 PF 스켈레톤 같은 경우 디자인적으로 다른 브랜드의 스켈레톤 모델과는 차별화되는 점이 또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모든 구성 요소, 플레이트와 브릿지 기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골격만 남기고 완벽하게 가공했습니다만, 이들을 중첩되게 쌓아 올려서 시계가 완전히 뚫려 보이지는 않도록 디자인했어요. 즉 시계를 차더라도 손목 피부는 거의 보이지 않도록 했죠. 이는 현대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미안이기도 하고, 무브먼트 속으로 그만큼 많은 그림자를 만들어서 입체적이고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파르미지아니는 최소한의 골격만 남겨서 시계가 뚫려 보이는 과한 디자인에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기어 중심축에 베어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진홍색 루비 대신 투명한 블랙스톤을 사용했습니다. CEO 그리도 테레니는 스켈레톤 워치에서 무브먼트는 결국 핸즈를 위한 배경이기 때문에 컬러가 적을수록 가독성이나 디자인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브먼트의 멋진 구조와 뛰어난 마감은 선사하겠지만 시계의 본질을 방해하지 않고 표현을 절제하기 위함인 거죠. 파르미지아니가 전통적인 워치메이킹을 존중하고 이어나가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해석과 현대적인 미학을 수용한 좋은 예가 바로 이 톤다 PF 스켈레톤입니다. 톤다 PF의 디자인을 파르미지아니가 생각하는 고급스럽고 현 시대에 잘 어울리는 기능으로 확장한 첫 번째 작품, 톤다 PF GMT 라트라팡테의 새로운 컬러입니다. 평범한 투엔즈 심플 시계처럼 보이지만 케이스 8시 방향 버튼을 누르면 시침이 1시간 단위로 점핑하면서 듀얼 타임을 표시하기 위해 숨겨져 있던 골드핸즈가 드러나죠. 버튼 하나만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다시 숨기고 싶을 때는 크라운 중앙의 버튼을 한번 누르기만 하면 마치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되돌아가듯 2개의 시침이 다시 하나로 정렬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지닌 GMT 워치입니다. 현재 디자인이나 동작 구조 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다이얼에 새롭게 입힌 에메랄드빛 컬러는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접경 지역인 베르자스카 계곡의 컬러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계곡이나 강물은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해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매혹적인 컬러를 지니고 있어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대 암서 산맥 그 사이로 길을 내고 돌다리가 세워져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베르자스카 계곡의 이미지를 담아냈다고 하네요. 케이스 지름은 40mm, 다이얼에 새겨진 파르미지아니 특유의 곡선형 기호쉐 그랑 브루즈 패턴, 그리고 건축물의 기둥을 둘러싼 듯한 플래티넘 널링 베젤, 그리고 마이크로 로터를 지닌 무브먼트까지 디테일은 기존 모델과 모두 동일합니다. 이제 스틸 케이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블루와 그린 두 가지 중에서 행복한 고민이 가능하겠네요. 무브먼트는 파르미지아니의 워크호스이자 대표 칼리버인 PF703을 베이스로 GMT 라트라팡테 모듈을 올렸습니다. 태엽을 감기 위한 충분한 회전 효율을 얻기 위해 무거운 로즈골드로 제작한 마이크로 로트가 특징이며, 이런 특별한 기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리버 두께가 4.9mm에 불과해 시계 전체 두께도 10.7mm로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그리고 브릿지 표면에 제네바 스트라이프, 제일 안쪽에 가려진 부속 사이로 보이는 페를라주, 복잡한 형상의 라인을 완벽하게 가공한 앙글라주까지 전통적인 워치메이킹에서 제일 중요한 완벽한 무브먼트 피니싱을 즐길 수 있는 모델입니다. 시계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능이죠. 톤다 PF 크로노그래프가 더 작아지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컬러까지 더해서 말이죠. 저는 제 다음 파르미지아니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케이스 사이즈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200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대형 시계가 유행하면서 케이스 지름이 급격하게 커졌다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최근 몇 년 등장한 신제품들은 케이스 지름이 40mm 전후 혹은 38mm, 39mm 정도로 작아지는 추세였죠. 톤다 PF 역시 기존 42mm 크로노그래프와 함께 이번에는 지름 40mm의 컴팩트한 크로노그래프 신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다이얼 5시 방향에 있던 데이트 윈도까지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시계 애호가들이 훨씬 선호할 만한 디자인이죠. 게다가 다이얼 컬러는 요즘 파르미지아니가 작은 사이즈에 채용하는 하늘빛 컬러 미네랄 블루입니다. 무브먼트는 42mm 버전과 동일한 셀프 와인딩 칼리버 PF070입니다. 파르미지아니 산하의 고급 무브먼트 제조사 보쉐에서 제작했으며 10분의 1초 측정이 가능한 36000 VPH의 고진동 밸런스, 65시간의 롱 파워 리저브, 고급 크로노그래프 구동 방식인 칼럼휠과 수직 클러치를 갖추고 크로노미터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신제품입니다. 파르미지아니가 그동안 기계식 시계의 고정적인 기능들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혁신적인 구조로 풀어내는 것과 달리 디자인은 사실 꽤나 고전적이었는데요. 세라믹의 CER, 메탈의 MET를 합친 서맷이라는 신소재를 사용한 톤다 PF 스포츠 크로노그래프 신모델입니다. 두 소재의 장점을 합쳐서 가볍고 높은 경도를 지닌 스크래치 방지 소재인 서맷은 항공 우주 및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소재입니다. 사실 그동안 시계에서도 일부 외장에 서맷을 사용한 경우가 있지만 톤다 PF 스포츠 크로노그래프처럼 플루티드 베젤, 크라운이나 푸셔, 버클까지 이런 복잡한 외장 파트를 모두 서맷으로 제작한 것은 최초입니다. 스포츠란 이름처럼 야외 활동이나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에 더욱 잘 어울릴 만한 소재죠. 완벽한 마감 덕분에 촉감이나 반사광은 다른 시계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지만 컬러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검은색은 아니고 금속 특유의 반짝이는 느낌이 섞인 약간 신비로운 컬러예요. 이에 맞춰 다이얼은 런던 그레이와 밀라노 블루 두 종류지만 바탕색은 짙은 블랙 앤 그레이 컬러로 맞춰서 메탈릭한 우아함을 표현했습니다. 무브먼트는 기존 크로노그래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칼리버 PF070입니다. 36000 VPH의 10진동 하이비트, 65시간 파워 리저브, 안정적인 크로노그래프 구동을 위한 칼럼휠과 수직 클러치를 갖췄고 COSC 인증까지 받아 정확함을 보장합니다. 자, 이렇게 올해 파르미지아니의 신제품과 부스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한결같습니다. 과하지 않은 절제된 디자인, 그 속에 숨겨진 뛰어난 워치메이킹, 그리고 혁신적인 기능까지. 물론 올해 컬러 베리에이션은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만큼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죠.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2025년 파르미지아니였습니다.